두 달 된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오셨나요? 네? 간간히 나왔다고 대단하네. 어쩌다 아니고 간간히 나왔다고. 나무신 효과 있어요? 네? 네. 허리가 제가 네. 엉덩이만 가셔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네. 안 아파요.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다 놓으셨는데? 몸뚱이에 맞아. 몸뚱이에 맞는데. 목사는 어떤 환자? 저 우리 나 집사람 여기 허리 삐끗해가지고 네. 거기도 허리 삐끗해갖고 하여튼 찾아가지고 하여튼 여러 군데 좀 나으니까 많이 완화돼가지고 하여튼 좋아지고 뭐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또 수시로 허리 하루 삐끗했을 때는 그냥 이마에 찔러. 이마 이마에 이 가운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래로. 그래서 삐끗한 부분이 이렇게 중추는 안 움직여요. 네. 그 요추는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1번부터 5개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같으면 만져보면 아는데 모르면 절반 나눠가지고 밑에 4, 5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늘을 위로 찌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위쪽이다. 네. 그럼 아래로 찌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4번, 5번 위쪽이면 위로 4번, 5번은 아래가 아래. 나오고 4번, 5번 네. 4, 5번이면 위로 4, 5번이면 위로 네. 1, 2, 3이면 아래로 네. 그리고 얘 엉덩방아를 쪘는데 엉덩이뼈가 아프다. 엉덩이뼈가 아프다. 그러면 아까 사진 올려놓은 분통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마역을 중심해서 이쪽이 아프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찌릅니다. 두 개 찌르면 더 좋아요. 십자가를 그려주니까. 이거에다가요? 네, 이마에. 제일 가운데 십자가 아주 방금 3일 안에 거는 한 번이면 끝나요. 3일 안에 너무 좋아요. 제가 2번 걸렸습니다. 네? 2번 걸렸습니다. 2번 했어요. 2번에 제가 네. 그냥 나요. 엉덩이 여기다가 막 지난 원래 아시아를 좋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 한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제 이제 불길이 동호회 아는 분이 전화하는데 여기 한 분이 뭘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걸음을 못 걷는다고 시간 되냐고 해서 주일날 들어오라고 그 한 번 막 걸어갔거든요. 수요일에 한 번 오더니 어제 또 한 번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안 왔어. 그런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브루베리 따는데 브루베리 따러 못 걷던 사람이 브루베리 따러 갔다는 얘기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허리 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쪽으로 조금 아프다 그러면은 1, 2, 3 그 여기 그 예. 하사자를 놔버리면 예, 되는데 예. 그 아주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전문적으로 영문대회 이종 뭐 저기 뭐 쓰는 데가 많지만 빨리 급한 것들은 이 퇴행침이라고 하는 일침이 효과가 많아요. 연골대면 뭐 이런 데 다 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만성병 치료할 때 잡는 거고요. 지금 당장 아픈 빨리 된 거는 일침하고 동구대용 넣는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납니다. 그리고 골절이 돼가지고 네. 기부스를 하고 했는데 이게 붓기가 아파져서 힘들어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거는 조금 더 지나가야 이제 배우는데 그 경락의 수혈을 살을 해야 돼요. 수혈을 알아들 정도 되면 공부를 미리 좀 하신 거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60개 외우셨잖아요. 그러면 경락이 어디로 지나가나 보잖아요. 그 경락. 그러면 그 경락의 수혈을 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좀 더 나가면 이것의 모혈과 관열이 있어요. 그래서 모는 보를 해주고 관은 살을 해주는 거예요.
보는 엄마도 엄마는 자식에 도움 주잖아요. 나에게 자식의 도움을 많이 주라고 보를 해주는 것이고 관은 뭐예요? 관청이잖아요. 관청은 뜯어먹는 놈이잖아. 걔는 사하는 거예요. 지금 원리가 그래요.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원래는 이 우리 과정에는 이게 안 다뤄요. 근데 그 보기모 사기관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냥 공부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54페이지 유혈과 모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나씩 해나갈 텐데요. 이 유혈과 모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병을 진단할 때에 이 유혈과 모혈을 가지고 진단을 많이 합니다. 진단법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는 겁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사모님 보고 제가 보기만 하고 골반이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의 균형입니다. 몸의 균형은 머리가 가운데에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세요? 이게 골격이 틀어지면 이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사모님 양쪽 어깨 넓이 한번 재보세요. 지금 볼펜이나 뭐 이렇게 대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양쪽 대봐요. 거기 손으로 표시해가지고 반대편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무게 더 안으로 들어야지. 예.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입니다. 수평이래. 수평이 안.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됐다? 이야기는 이쪽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어디 생기는 거예요? 골반에 생기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봅니다. 눈을 보면 눈의 동자와 망막의 색깔을 보면서 그 사람이 황달기가 있는지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갈색화가 많이 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간이나 슬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온다. 황달이 흑달되면 죽는다 그러죠. 술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강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혀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폐에 열이 많으면 허는 데가 많이 생겨져요. 물론 비타민 C2 같은 게 부족해도 배일병도 생기고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유혈과 모혈은 뭐 할 때 쓰느냐? 압진할 때 씁니다.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 어제 저희 집에 지금 오랫동안 신마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노 부부가 오시는데 이분은 왜 오냐면 이러고 왔어요.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천연대도 그랬지.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이라고 알고 살았죠. 30 되기 전에 결혼했을 거예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옛날에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그랬는데 왔대.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재연기회 가면은 낫는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났는데 손은
흔적도 없이 다 잡았어요. 이거는 60% 잡았어. 머리 흔드는 거 60%. 내가 일주일에 2번 맞으러 오시라 그랬는데 그러면 효과가 훨씬 빨라요. 근데 남편이 뭐 무슨 공군근로 일인가 뭐 이게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세요. 근데 어제는 오셨는데 답답하네요. 그래서 맥을 짚었더니 큰 문제는 없는데 새끼에서 그래서 오시라고 압질을 했더니 얹힌 거예요. 얹힌 거. 따뜻해. 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간 놓고 중안 놓고 천추 놓고 이렇게 몇 군데 나가지고 일어났더니 아주 개운하다고 해서 뭐 대신에 이 머리 흔드는 침을 못 놓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침을 한 번에 많이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압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병은 이 압진을 매우 중요해요. 맥으로 다 못 잡아내니까 맥을 잡아낼 정도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팔이 맥에다가 압진까지 겸해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간, 폐 이런 것들은요. 고열과 유열 가지면 얼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럼 먼저 유혈 봅니다. 유혈. 유혈은 오장육부의 기가 배유부의 특정한 곳에 각각 하나씩 있어. 배유혈. 자, 배유혈은 어디에 있겠어요? 배유혈? 네? 웃기만 해. 어머님 배유혈은 어디 있겠어? 그럼 배유혈은 등에 있어.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등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경에 속해 있는 혈이에요. 방광경. 안압으로 눌러가 가지고 장부의 병증을 진단하고 거기에 치료한다 이 말. 여기에 그래서 뜸을 부항을 떠주는 것이 예방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부항틀찌개 여기 쫙 떴죠. 거기가 다 유혈자리예요. 방광경이 3초 해가지고 지나가잖아요. 거기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혈의 폐경의 유혈은 뭐냐? 폐유혈. 유혈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장기에다가 유자를 붙여요. 그래서 폐유, 비유, 신유, 간유, 거름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폐유혈은 어디에 있는 거냐? 쥐라니까 자기가 잘 몰라요. 이 가슴에 있는 뼈 뭐라 그래요? 저 가슴 등짝에 가슴 뒤편에 있는 뼈 이게 중추 위에는 경추 아래는 요추. 근데 이 중추는 흉추라 그래요. 가슴 쪽이라 그래가지고 그 구분점은 어디라 그랬죠?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돌아가는데 지난번에 김동장님 다 설명하셨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극돌기라 하는데요. 한마디 있고 사이가 있고 또 한마디 있고 사이가 있고요. 그 유혈은 그 사이란. 그래서 세 번째 흉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라고요? 폐유혈. 세 번째가 폐유혈이라는 것이. 폐유혈. 지금 어딘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아는 거. 세 번째는 폐유혈이에요. 그래서 숨이 가쁘고 막 이럴 때 여기 눌러보고 눌러와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가서 적어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낫다. 이해되셨나요?
안 되면 말을 하시고 지날 때.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상시에 거기에 부항을 붙이면 폐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물론 풍류를 한다든가 뭐 다른 데도 중군하고도 폐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요게 유혈이기 때문에 진단도 하고 치료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한다라고. 그 다음에 비유혈요. 비유혈은 11번째 흉추. 11번째 흉추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비유혈이. 여기에도 다양한 병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그 비유에는 무얼 건강 상태를 보는 거죠? 비장이에요. 비장. 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설사를 잡아. 비장이 약한. 그리고 사멀미, 배멀미, 비행기 멀미처럼 비장이 약한. 비장이 약한 사람은 아울러 위도 약한. 비와 위는 표리관계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니까 요 아래 있잖아요. 요 아래. 근데 이걸 갖다 위에서 또 11개를 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하나만 씌우면 되잖아요. 12개니까. 그렇죠? 나는 도대체 살도 많이 쪄가지고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여기 끝에만 찾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12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거기다 아니라 그냥 자기 걸로 익숙하게 익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발달을 하면은 눈이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친문 공부를 주고 다니면 어떻게 목사님 그냥 손이 가요. 근데 그게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저는 눈으로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예요? 아주 능수능란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토마토 만져가지고 계산을 쉬고 이러니까 완전 초보치만 더덕더덕 내잖아요. 그 아니고 눈으로 계산. 저기 12개니까 그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반 잘라. 그리고 또 반 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 셋. 그러면 3분의 1. 그러면 여기가 바로 12분의 1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산수를 외우냐면 이런 거 할 때 쓰라고 배운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연필로 계산하는 건 100점 맞는데 이걸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 안 해 못해요. 그래서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익숙해 보이는 거. 뭐 거짓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는 다 할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환자도 이 시술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높아지거든. 그 다음에 심유혈입니다. 심유혈. 심유혈은 오흉추에 있습니다. 오흉추. 그렇죠? 심장, 가슴이 막 답답하다, 아프다, 심통이라 그러죠. 잠 잘 못 자는 사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병 때문에 잠이 못 오는 거예요. 심장으로 인한 실면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등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그냥 잠잘 우선은요. 4신축 놓으면 잠 잘 자죠. 근데 그게 며칠 지나면 도루묵이 돼. 근본적으로 하려면 뭐냐? 바로 이 심유혈에 부항을 떠주면은 불면증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맥이 고라지게 돼. 고르게 되게 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심유혈입니다. 심유혈. 이
이 식류혈은 여기 찾기가 쉽습니다. 갈비뼈 맨 끝에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갈비뼈 끝이 어딘지 알겠어요? 만져보고 자기 갈비뼈 끝이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갈비뼈가 이렇게 쫙쫙쫙 나가다가 하나는 안 나가고 짧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뒤로. 뒤로 이렇게 가면 돼요. 배꼽 나이. 고기 고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항 뜰 때 잡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간류는 9번째 흉추입니다. 9번째. 여기는 전광. 힘 빼는 목사님? 전광, 간질. 그러니까 요거들도 제가 간질 그렇게 안 좋아하면 다른 데서 전광 그러면 이게 뭐지? 신 배웠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질병을 전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혈. 토혈은 뭐예요? 토혈. 피를 토하는 거. 이게 간에서 언제 이 피를 많이 토하느냐? 무협 영화 남자들은 많이 보잖아요. 언제 피토해요? 장풍에 맞았을 때. 그 다음에는 독 먹었을 때. 독 먹을 때 피토하잖아요. 간이 상해서. 그래서 장풍에 맞을 때 그건 어차피 장풍 자체가 뻥이기 때문에 그건 뻥인 것이고요. 독을 먹으면 피를 토하. 우리나라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약을 부자 땅 같은 거 먹어버리면 그냥 바로 피를 토해버리잖아요. 부자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뜨거울 때 먹으면 그게 죽어버리게 돼요.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특히 황달 이걸 쓰요. 그런데 뭘로 진단한다고요? 네? 간류열 예방도 거기 부항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포경 고름류 그랬는데요. 사흉추에 있습니다. 심통, 심계, 목류병, 해수, 간증, 전광 다양하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혈을 진단혈과 치료혈로 씁니다. 그 다음에 대장유혈. 대장유혈은 4, 5번 흉추의 사이에 있고요. 위혈은 12 중추와 1 요추 사이에 있습니다. 요추와 흉추의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장유혈, 천골 제1 천골 그 구멍의 높이예요. 이 천골 아시나요? 밑에 세개 있죠. 네, 여기 쫙 있는 거. 그 천골 그 구멍 높이. 그러니까 거의 이 엉덩이에서 조금 올라온 그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유혈은 고기에서 상당히 올라. 그럼 뭐예요? 2천골 높이. 담유혈은 흉추 10번째 흉추. 삼초유는
1번과 2번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방광경에서 양쪽 경락이니까 이름은 다 몰라도 양쪽에 쭉 문질러 보면 알고요. 주로 부항을 거기다 많이 뜨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알면 뭐 할 때 좋으려 진단에 좋고 예방할 때는 어차피 부항 뜨면 쫘르르 다 뜨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알게 되죠. 하다 보면 늘어나. 저는 아직도 아는 게 없어요. 나 우리 김웅환 저한테 어디다 친다요? 저 몰라요. 손이 가는 데만 대답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침을 놨어요. 그러니 가서. 왜냐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10개는 넘게 외워지더라고요. 10개만 외워도 많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하나보다 많잖아. 10개. 다음엔 모열입니다. 모열은 오장육부의 기가 신복부에 모여있는 열이라고 해서 불려진 명칭으로 모열은 12경맥에 각각 한 개씩 있고 해당되는 장부의 생리 및 반응이 인체 표면에 나타나기에 병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신경맥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거를 눌러가지고 병을 찾는다 이 말. 먼저 폐경의 스텐폐경의 모열은 중부입니다. 중부. 중부 어디예요? 이게 폐경의 시열이잖아요. 제1늑간극. 제1늑간극이었어요. 여기 전에 다 놔보셨죠, 지금? 예, 여기서 놔본 건 안 하고 안 놔본 데는 한번 놔보고 갈까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해수, 기천, 이 가슴 아플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기하게 등짝 아플 때 중부에 넣습니다. 대응요법하고도 유사한데요. 등짝이 아픈데 여기저기 뭐 놔도 잘 안 난다 쪽에 중부를 쓰면 상당히 잘 낫습니다. 이거 중심에서 여기까지 중부까지 얼마 걸려? 6천입니다. 6천. 6천. 그 다음에 비경의 모열 장문입니다. 장문은 어디냐? 장문은 나중에 8회열을 배웁니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요 다음에 4번이 탈맥조예열 그랬는데 우리 경락이 몇 개라 그랬죠? 12개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탈맥이라는 게 있어요. 탈맥이 음조맥, 양조맥, 음유맥, 양유맥, 대맥, 측맥, 그리고 인맥, 동맥 그래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맥과 동맥은 이 경락 12경락 합해서 14경락이라고 불러요. 그 나머지 음유맥, 임금맥, 양유맥, 양조맥, 대맥, 측맥은 그냥 빼놔버려. 왜 그럴까요? 이 음유맥, 양유맥에는 자기의 경혈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호선에서 4호선 갔다 3호선 갔다 5호선 갔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씩 거쳐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거면 자기만의 역들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폐경은 자기의 경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유맥 이런 거면
건너서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것만 거쳐가는 거예요. 인맥동맥은 기경탈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락이라고 붙여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6개는 그냥 탈맥이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탈맥 중에서 이 장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팔해열에서 장회라고, 이거는 평상시에는 잘 나올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은 그 11번째 늑골, 이걸 유리단이라고. 유리단. 짱짱짱 하다가 하나 짧은 거 있죠. 그 아래 씁니다. 그 자리. 여기는 그러니까 황달, 흉협 이런 때에 여기에 침을 넣습니다. 거기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비장이 약하구나. 이럴 때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아까 중부도 눌러보시면 알아요. 우리 병장 중부 누르면 좀 통증이 있으시나요? 중부 누르면 통증이 있어요? 있죠. 아파요? 왜냐면 폐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누르면 아파요. 네, 아파요. 근데 저는 별로도 안 아파. 왜? 폐가 쓸만하다가 아직 이렇게 진단하는. 양쪽을 다 만져봐야 되나? 그렇죠. 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다음은 그랬거든. 그 다음에 신유열의 모열은 거골입니다. 거골. 거골은 어디에 있어요? 배꼽에서 옆으로 뭐가 있어요? 네? 추가 하나 달렸는데 무슨 추가 달렸어요? 배꼽 옆으로 천추 있어요. 그 몇 촌 달려 있는 거예요? 3촌. 거기서 3촌도 가. 그럼 거기가 바로 뭐예요? 거골이에요. 중심선에서 6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꼽에서 가는. 가로 세로만 나오면 점이 나오잖아요. 세로점은 중심선이고 가로점은 배꼽에서 6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침자리가 나왔잖아요. 이 거골입니다. 이것이 모열입니다. 모열. 그래서 심장이 약하다, 부정맥이 있다는 사람은 여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요, 제가 해보니까 누르면 그럽니다. 가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눌러놓으면 맨날 여기는 눌러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뼈다구로 싸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앉아 눌러보세요. 자기가 좀 아프다 그러면 심장을 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거고 위통, 구토, 흉통, 심계, 전광, 간증 이런 때에 이 곳에 침을 놔서 치료합니다. 위통이 있을 때에도 놓고요. 간질계통의 병에도 여기에 침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구토하는 거, 흉통은 당연한 거겠죠. 심장력이니까. 다음에 신경의 모열입니다. 신경의 모열 경물입니다. 12번째 갈비뼈 아래 복부 측면에 있지요. 여기는 요통, 협통, 복장, 설사, 소변 분리. 전립선, 비대나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침을 넣습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하사망으로 잡아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 약을 6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침을 배우고 나서 이걸 침으로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하사망에다가 승제 놓고 이건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잡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면 소변 마려운데 못 참는 거 이건 안 잡혀. 하사망 백날 나도 안 잡혀. 아 이거는 어떻게 잡나. 이거가 경문 혈을 통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자꾸 해보면 됩니다. 경문. 그 왜 그러니까 이게 신유가 여기 신장을 고치는 데에 중요한 혈자리가 바로 경문이다. 근데 이게 방광에서 오는 야뇨증은 하사망으로 잘 잡히는데 신장에서 오는 소변 분리는 경무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에는 기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장부가 간을 관리하는 그 간의 아픈 것 아까 간유혈 등짝거나 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문은 어디에 있죠? 무릎 안쪽에 위에 있어요. 혈해 지난주에 제 기억에 장로님이 혈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혈해 우회로 6촌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나는 어딘지 설명을 해줘요. 지난주에 혈해 우회 6촌. 안 찾으세요? 있어요. 기물이 2개 있어가지고. 이거 모르실 때는 어떻게 알았죠? 지금 말씀하는 비경의 기문인데 네, 비경의 기문. 그거는 간경의 아니 간을 주관하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간의 모여 간에 뭐 저기 장부가 간이고요. 그러니까 간의 경락으로는 비경의 모여.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는 간을 주관하는 건데 모혈이라고도 기문이라고 돼 있죠 표에. 네. 이 기문은 비경이죠. 아까 말한 경문도요. 이게 신경이 아니고 담경이잖아요. 이 책에는 간경의 기문의 모혈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디요? 185페이지에 네. 기문이 2개예요. 비경의 그치, 기문이 그치. 있고 간경의 간경의 기문이 있는데 지금 이 모혈은 아마 이 간경 아니 여기서 말하는 비경이 저기 기문은 비경이에요. 비경. 모혈이 예. 그럼 혈액에서 6 비경의 모혈이. 그 그거 비경의 어디 한번 모혈은 줘보실래요? 안쪽 허벅지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지금 책에는 185페이지에 간경의 간경의 모혈이라고 기문을 그렇게 해놨어요. 아 그러면 이 책을 잘못 만들었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에요. 비경의 기문은 허벅지 서서 허벅지 아, 그냥 그거는- 안쪽 중간이라고. 제가 저도 이렇게 말하기 헷갈리는데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뭔가가 둘 중에 하나가 아 이게 틀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비경이 아니고 간
간경의 간경의 기문은 지금 젖꼭지 밑으로 해서 삼촌 밑에. 거기가 맞아요. 간 할지대로. 얘가 그러면 여기 비경의 기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까 거벌에서 밖으로 사촌을 나가면은 간경의 기문으로 봐야 돼. 간경의 기문. 간경의 기문. 간경의 간경의 기문이 기문을 185 보게 페이지예요. 되면은 네. 지금 젖꼭지 밑으로 삼촌 밑에. 그렇지. 간경의 기문. 거벌에서 사촌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간경에서 간경의 모여를 나와 있어요. 기문이.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어떤 기문이냐 이거지. 그 간경의 기문. 간경의 기문. 간경의 기문은 네. 그러면 비경의 기문이 아니고 간경의 기문이 모여있다. 저도 그 뭐야 진단할 적에 간 진단할 적에 여기를 누르거든요. 그렇죠. 원래 간 갈비뼈 밑에 네, 있으니까 간 거기가 여기 맞는데, 있거든요. 예. 이 기문은 뭐랄까 젖꼭지 네, 젖꼭지 밑으로 삼촌. 유도 아래 있습니다. 예, 유두 아래 삼촌. 여기 가운데에서 사촌. 네. 아까 거벌에서 사촌 인맥 그러니까 예, 사촌이에요, 사촌. 거벌에서 밖으로 사촌을 나가서 7번째 갈비 그 육늑간곡 사이 거기 7번 6걸 가서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오. 6번 갈비 7번 갈비 사이. 사이. 그 다음에 심포 장보를 주관하는 전중입니다. 이 전중은 뭐라고도 한다고 했죠? 단중이라고도 합니다. 단중. 이게 심포경의 모열입니다. 그 정중선과 젖꼭지 사이에 있어요. 유도 사이에 있어요. 유두 중앙. 유도 사이에. 이건 가슴 아프, 심통, 가슴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기천, 유홍에 사용하고 유홍을 치료할 때에도 해수 치료할 때에도 유홍은 뭐라 그랬죠? 근데 왜 모르는데 안 물어보냐? 유홍은 쉽게 말하면 전몽을 같은 거. 그러니까 유방을 만져가지고 뭔가 잡히는 거. 암은 아닌데 어떤 응어리 뭐 이런 그러니까 몸에 혹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유방에 많이 생겨요. 특히 그 수혈을 안 한 여자들이 유홍이 많이 생겨나. 그럴 때에 여기다 침을 넣고. 그 다음에 대장요, 천추, 이건 아주 많이 해서 알겠죠? 배꼽 옆으로. 이질, 복통, 장홍, 진각. 장홍 지난번에 했는데 뭐라 그랬지? 장홍? 장홍, 옹. 아까 유옹이 뭐예요? 유방에 생기는 홍. 장홍은 장에 생기는 홍. 이렇게 장홍 그러면 모른다. 용정이라 그래 왔는데. 용정이라고 하면 알죠? 근데 또 진가는 뭐예요? 진가. 진가는 이동.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옹은 안 돌아다니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진가는 이게 돌아다니는 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통경. 통경은 뭐예요? 통경. 월경통. 월경부조. 제 날짜에 생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단단한 것이 생겨서 움직이는 거, 돌아다니는 거 뭐라고? 잘 몰라요? 마징가. 마징가는 잘 날아다니는. 그 다음에 중환. 위의 모열입니다. 중환.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해보셨고요.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놓는 침다리 중에서 효과가 참 잘 빨리 나타나요. 아주 좋습니다. 놓기도 쉽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침이 기니까. 저런 걸 배에다 찌르나 이렇게 한다. 중환 놓으세요. 중환을 놓으실 때에는 상환, 하환, 전추, 여보세요? 합, 그러니까 사관, 족삼리까지 같이 놔주시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가장 다르다면 신물로 온다는 거죠. 신물로.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이면 거의 다. 아주 좋습니다. 신문은 학교 뭐예요? 네? 아침에 속 쓰린 거. 아침에 속 쓰린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위산이 많아서. 그럴 때에는 우유나 물이나 이런 거 마셔주면 좀 덜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네?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은 건데. 그거는 구체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네, 그럴 때는 한번 여기요. 구미 아래 한 3cm 아래를 눌러보세요. 뻐근하게 아플 거예요. 아파요? 아침에 눌러봐요. 그때 여기 남아서 그래요. 여기 눌러보면은 뻔하게 아파요. 이게 구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누를 때도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하고 누르면요 안 아파요. 최대한 이렇게 픽은 안 해요. 누워서 해요. 달라요. 누워서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중환 위통이나 구토나 한산 이러한 때에 이걸 사용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중환은 잠 잘 못 자는 사람. 아까도 말했죠.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심장에서 오는 경우 신경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잠이 잘 안 잡니다. 그러니까 무력해지면은 자도 깊이 못 자고 그런 때에도 중환을 씁니다. 그리고 간질과 전광 뭐 이런데 간에 관한 병에도 이 중환을 씁니다. 근데 목으로 내린다 그래요. 이걸 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병원에서 진단 나오는 사람들도 이 중환, 상환, 하환, 천추, 사간, 족삼이 놓으면은요 빠르면 한 번 아니면 3번 안에 다 없어요. 그거 다 해봤어.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소장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관원열은 인맥이잖아요. 대장의 모열이 소장의 모열입니다. 소장의 모열. 신골 아래에 있습니다. 신골 아래. 복통, 타람, 유정, 소변 빈사. 자, 아까 했던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소변 자주 볼 때에 요 관원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 이런 거 말할 적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양생강장 강장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어디가 그렇다고요? 관원.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 이 방광의 모혈이죠. 배꼽 아래 사촌. 이거는 치골이 연합되는 데에서 위로 1촌입니다. 1촌. 배꼽 아래 4촌이니까. 치골을 이렇게 만져지잖아. 거기서 1촌 위에요. 그러면 배꼽부터 치골 연합까지는 몇 촌이라는 얘기예요? 5촌이라는 얘기. 여기 역시요. 윤효, 소변분리, 유정, 월경보주, 북누. 북누요. 북누는 자궁출혈. 자궁출혈 북누. 전에 했는데 자궁출혈 북누라. 그 다음에 그 대하 새우 말고 냉대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중극혈이 애 못 낳는 여자들에게 많이 났어요. 애를 못 낳는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근데 애를 주로 왜 잘 못 낳으면요, 월경 부조나 냉대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극혈이 아기 낳게 하는 혈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다. 근데 그게 고쳐지면 낫는 거예요. 내가 그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제가 만든 약을 먹고 나았다고 내가 그거 나으라고 약 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왜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임신이 됐을까. 초롱군청 직원이었었는데요. 우리 새노고천 운동인가 그거 할 적에 점수 잘 받으려고 선물로 내가 만든 약을 줬는데 그걸 먹고 그날 그 양반이 우리 사업 양성화하라 그래가지고 허가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냉대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육모초를 왕창 거기 들어간 걸 줬다니까 이게 나서죠. 맨날 대부분 많은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것도 되지만 육모초, 인진, 약숙 참고로. 그 다음에 1월 1월은 뭐예요? 12월 다음에 1월 12월 다음에 1월은 어디에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디에 있다고요? 달력에 있대. 아, 유두 젖꼭지 아래에 7번째 늑간에 있습니다. 담경이죠, 담경. 족수양 담경. 요거는 그 협통, 황달, 구토, 그 다음에 애역에 아주 있거든요. 애역. 네. 애역, 딸꾹질. 딸꾹질은 왜 생기느냐? 행경막의 경련으로 생기는 행경막의 경련. 마지막으로 성문입니다. 성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문은 도당산봉에 있습니다. 모르세요?
부담산목의 성문 몰라요? 네. 가보세요. 아니 거기 맨날 그 옆으로 지나오는 건데. 부담산목은 가보는데 성문 안 가본 사람이 되게 많아. 네. 옛날에 거기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그거 올라왔지. 그게 이제 밑에 그 방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멋있죠. 내가 이런 얘기 왜 가서 기억나. 이 성문은 삼초경에 모여 어디까지 성문은 이렇게 했다고 또 저기 단양 부담산목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배꼽 안에 이촌. 그럼 복통 아플 때 설사 그다음에 변비 그다음에 경패가 뭐예요? 뒤집어 놓으면 알잖아. 폐경? 예. 근데 나이가 돼서 경패가 되는 건 자연 원리인데 아직 나이가 30대인데 경패가 왔다.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애를 안 낳거나 한 번만 낳고 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그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이 안에 노폐물들이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고 나서도 남자는 며칠 동안 부정해요. 네? 네? 21일. 생리를 하면 원래 7일간 부정해요. 그죠? 근데 이 7일 안에 이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빠져나오게 되면 아랫배가 단단해져. 그리고 아파요. 이러한 병, 이거 병인데 이것을 아리아에서 산후우로부진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 할 때에도 바로 이 성문에다 침을 놓으면은, 이건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봐가지고 그 아기 난 후에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다. 참고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교회